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올린 9,860원으로 결정하자 노동계 반발이 큽니다. 어제 민주노총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노동부 장관은 재심의 요청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 MG 티키타카에서는 청년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의 현실과 역설을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건강 돌봄 사업 소개합니다. (7월 28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금호분기점 140km 지점 진출로 1차로에 신축 이음장치 보수 작업하고 있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은 팔공산 나들목에서 도동분기점까지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통학로 서대구 전화국 교차로에서 내당역 내거리 방향 서대구 전화국 교차로 지난 지점 진행차로를 막고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이어지고 있고요. 대학로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은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내외로 오르겠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온열 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8.6도, 습도는 76%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경북대학교 학생 2명이 경북대를 포함한 15개 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지난해 2학기 중간고사를 치기 30분 전에 교수의 개인 온라인 사이트를 해킹해서 문제를 미리 빼돌려 응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대학생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얼마나 유출이 된 거죠? A씨와 B씨는 같은 정보 보안 동아리 소속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숙명여대, 구미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등 5개 대학교와 10개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했습니다. 여기서 81만 명의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생인 B씨는 경북대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성적이나 인적사항 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81만 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네, 이들은 처음에 정보 수집 욕구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시도가 성공하자 같은 경로가 적용되는 시스템을 가진 기관을 파악해서 정보를 추가로 탈취한 겁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큰 범죄인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북대는 이들 두 학생에 대해 지난 5월 제적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개인정보의 2차 유출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범죄인지 몰랐다는 게 굉장히 좀 당황스럽긴 한데 학생들의 생각도 충격이고 대학들의 취약한 보안 시스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결책이 필요하겠네요. 다음 소식 보죠. 네, 2년 전 대구에서 22살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 병간호를 포기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당시 청년은 치료비 부담으로 아버지를 퇴원시킨 뒤 돌보기가 힘들자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숨지게 내버려둔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는 청년 간병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태우 대구시 의원이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오는 3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찾아내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었는데요. 이번 조례안 실효성이 있을까요?
시민단체는 조례안을 반기면서도 실효성에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개 타시도 조례와 비교 분석한 결과 아쉬운 점을 지적했는데요. 타 지역에서는 조례에 따른 별도의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지만 대구시는 4년짜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이를 포함하도록 돼 있고 교육이나 취업,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에 불과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 의회에 조례안을 다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꼭 필요한 조례인데 좀 더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대구시는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월부터 공공자정약국을 기존 2곳에서 7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공공자정약국은 연중 무휴로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약국입니다. 대구시 약사회관에서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영업하는 심야약국과는 별개인데요. 대구시는 우선 8월부터 중구와 북구, 달서구에 각각 2곳, 서구 1곳 등 7곳을 먼저 운영하고 동구, 남구, 달성군에 각각 2곳을 추가 모집합니다. 공공약국 운영에 대해서는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11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네, 어제 대구군위군 부계면 동산계곡에서 20대 3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3명을 구조했는데요. 구조 당시 3명이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고자인 20대도 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4명이 계곡에서 놀던 중 소용돌이에 휩싸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우입니다. 대구생명의전화는 1985년 개원하여 38년 동안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운영하면서 삶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을 16년째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명사랑 밤길 걷기 행사를 홍보하려고 시민들이 많은 야구장 앞으로 갔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잡상인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내용을 듣고 공감해 주셔서 많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7명 정도였는데요. 작년에는 약 26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서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삶의 위기에 처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1588-919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밤길 걷기 행사가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데요. 올해는 9월 9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의미 있는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킬킬 콘텐츠 연구소 김윤환 대표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김상천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함께 계시니까 아무래도 연구소 대표와 대학생 학생회 네트워크 정책국장이다 보니까 한쪽은 뭐 아르바이트 학생 대표가 아닐까 네, 이런 분위기가 좀 맞습니다. 자내지는데 우리 김윤환 대표 창업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저는 창업은 2019년 12월에서 네. 이제 한 3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콘텐츠 제작 연구소니까 네. 콘텐츠 관련해서 이제 영상 제작, 유튜브 라이브 중계, 음향 녹음 등 콘텐츠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e스포츠 대회, 국제 대회를 저희가 이제 행사를 경영하고 인기 많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상천 정책국장은 지금 어떤 아르바이트 하고 있죠? 예, 지금은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일하고 있고요. 맞아요. 학기 중에는 학교 앞 술집에서 야간 알바를 하거나 학원이나 뭐 과외 알바를 하면서 좀 돈을 벌어서 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벌면서 네. 좀 열심히 일하면서 학교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모두 이제 최저임금에 관심이 많은 자리에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 우리 김민환 대표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네네. 월급날이 또 걱정될 수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올해가 9,620원. 이었으니까 2.5% 오른 거고 주 5일 8시간 근무로 적용을 하면 206만 원이거든요. 자, 이 금액 예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적절하다고 보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일단 저는 이 정도로 낮을 거라고 생각을 일단 못했고요. 네. 적절하다고 일단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좀 네. 실망스러울 정도로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2년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계청 자료로 5.1% 수준입니다. 근데 네. 올해도 한 4% 정도 물가 인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최저임금이 지금 2%대 상승에 그친 것은 사실상 삭감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10,000원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한 3분의 1은 다들 이거 너무 한다 이런 얘기 많고 뭐 3분의 1은 한숨만 나온다. 뭐 3분의 1은 수긍하는 분위기인데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네. 좀 실망하고 말도 안 된다 화내는 학생들은 실제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학생들이고 좀 수긍하는 학생들은 다소간 좀 여유 있게 부모님의 용돈으로 생활을 하거나 또 보조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요? 사실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최저임금을 10%씩 이상씩 계속 좀 크게 많이 이제 상승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위기상 저도 10,000원은 되지 않을까 사실 내심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네. 예, 10,000원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근로자들이라든지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그럼요. 금액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이제 고용할 때도 창업 때부터 계속 이제 10,000원씩 이상씩은 항상 주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요? 타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안심할 수 있다라고 훌륭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이시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다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은 건 사실 지난 정부에서 10%를 한 번에 올리긴 했지만 그 5년 동안에 총 올린 금액을 보면 사실 역대 뭐 그 이전 정부보다도 더 적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상승폭이. 네. 그래서 그건 좀 이제 뭐 걱정하거나 자영업자의 시름이 강해졌다 뭐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르바이트 청년 입장에서 좀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이 낮은 최저임금이 아까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막 굉장히 분노를 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사회적 문제로까지 연결이 된다고 보시나요? 예, 이게 대학생이나 사실 취업준비생과 같은 청년들은 네. 뭐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 와중에 일까지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최저임금이 물가를 못 따라가면서 공부 대외 활동할 시간을 줄이고 일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상황이 지금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생기고 있다 이런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부모의 지원 여력이 대학생 그리고 취업준비생의 생활과 또 역량 강화해 주는 영향이 커지는 불평등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당장 제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부모님의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친구들은 방과 후에 뭐 6시죠. 오후 네. 6시 끝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기회가 충분한데 저처럼 뭐 주 20시간 이렇게 스스로 벌어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만큼 공부할 시간을 좀 뺏기고 심지어 다른 시간에 공부를 한다 해도 기력이 다해서 좀 공부하기 어려운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사회 됩니다. 구조가 좀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예. 이 어려움이 생기는군요. 네, 상현 씨 이야기 들으니까 네. 저도 20대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아르바이트 좀 많이 했었던 아, 정말요? 네, 경험이 떠오르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처한 위치가 이제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네. 소상공인 입장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 뭐 대기업 이야기는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네. 이제 저희 대구라는 지역 경제 구조상 이제 자영업자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네. 맞죠. 그런 탄탄한 이제 생산 노동자 구조가 되지 않는 지역의 경제 구조상 네.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에 우리 지역의 경제 체력이 네.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들고요. 네. 그리고 소규모 중소기업이 이제 생산 근로자들의 연봉을 맞춰줄 경제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타당한 지적이죠. 네네네.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망하는 데가 다들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맞아요. 돈 많이 주는 데잖아요. 대학생들 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지역에 이제 기업들 기준으로만 보면은 다들 대기업의 2차, 3차 뭐 하청 업체가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그 비용들을 사실 전가하고 전가를, 있는데 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깎이고 있는 와중에 임금까지
가버리면은 사실은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네. 네, 그 문제 아주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마지막에 좀 대기업들이 하청을 주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하청업체, 뭐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떠넘긴다는 거죠.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걸 알죠. 그래서 최근에 물가 인상이나 경제 위기가 노동자, 청년,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다만 그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네. 노동자 임금이 근본적인 원인인가, 이거는 좀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가맹 비용, 원자재 비용, 부동산 임대료, 뭐 여러 가지 뭐 보험 비용, 뭐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지금 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가장 을의 위치에 있는,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노동자 임금을 조절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네.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고 좀 정부나 이런 대기업들의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상천 국장님 말로는 이제 최저임금과 일자리가 과연 큰 연관관계가 과연 그렇게 경영계가 얘기하는 것만큼 심할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시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대기업의 사청업체를 내려오면서 네네네. 그 전개하는 부분 단가 경쟁 이야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저희가 오늘 꼭 이야기하고 네. 싶었던 내용인데, 저희가 하는 일들이 저는 약간 그 소상공인들 그 식당을 경영하든지 아니면 네.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랑 약간 다른 특수한 직종이잖아요. 네. 이제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90년대부터 이런 행사 이벤트 사업이 많이 발전했는데 네. 그때 비용이 지금 비용이랑 똑같아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90년대. 네, 뭐 말씀이시죠? 90년도에 뭐 행사비가 200만 원이었다. 네. 그럼 지금은 150에 해줄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보는 눈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제 근데 더 연출은 많이 해야 되고 더 투입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관기관이라든지 기업에 네. 일을 하게 되면은 몇 년 동안 계속 일을 잘하니까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작년에 그 금액으로 가능하신지라고 하면 저는 부가세라도 어떻게 안 됩니까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단가 경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네. 없는 구조.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사실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좀 큰 기업일수록 사실 여러 가지 원자재나 인력을 좀 쉽게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좀 단가 경쟁이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열의에 있게 하는 네.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게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은 산업 구조라고 이제 두 분께서 뭐 이런 얘기를 요식업 같은, 네. 주셨으니까요.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체감을 하고는 계신가요?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리면 그 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무인 점포가 늘어난다. 뭐 이제 일자리 줄일 거다.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체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이고 대학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이제 대학가다 보니 아무래도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많이 알바생을 쓰고 싶어 하나, 요즘 생활비 대출도 잘 돼 있기도 하고 다른 네. 좀 양질의 일자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또 네. 대학생 인구나 일하려고 하는 대학생 자체가 좀 경쟁 때문에 이제 그냥 차라리 그냥 덜 쓰고 공부한다 이런 분위기가 또 있어서 네. 되레 사장님들이 제가 알바할 때도 알바생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좀 그렇군요. 공감이 크게 되진 않습니다. 네, 뭐 대학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뭐 알바생 구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는 같은데, 제 주변에 이제 식당을 하시는 이제 선배님이 네. 계시고, 그 식당과 주변에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무인 점포라든지 키오스크, 그러니까 그쵸. 서빙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지인분도 키오스크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은 인건비 지출이 너무나 많으니까. 네. 그 비용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당 8만 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주일이면은 5일 근무한다고 하면 40만 원. 저 같은 경우에는 7명이니까 280만 원. 그러면 한 달 4주로 계산해도 1,6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인건비만, 최저임금비만 1,600이에요. 제가 네. 과연 1,600 이상을
계속 벌 수 있을지, 실제로 경영을 하려면은 3천만 원 이상이 돼야 나머지 뭐 4대 보험이라든지 네. 이런 각종 세금들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긴 합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을 놓고 우리가 의뢰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노동자까지 모두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지금이 경제 불황 시기라는 걸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누구도 얘기 안 했거든요. 사실 시행 좀 올려줄 수 있지, 다들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도 올려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불황이라는 점에 좀 초점을 두고, 사실 지금 정부가 자꾸 축소 재정, 뭐 긴축 재정 얘기하는데 네. 경제 위기 상황에는 확대 재정을 하는 것이 경제학에서도 상식입니다. 좀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호황기까지. 네. 네, 불황이 해결될 때까지 정부가 좀 해결할 돈을 수 좀 있는데 풀어줬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뭐 양적 완화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경제 구조의 이 체질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네. 뭐 크게 봤을 때 대기업들이 이제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비용들을 동의합니다. 좀 네. 개선하고 동의합니다. 이게 좀 법제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저임금이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그런 걸 이제 반영해서 좀 나라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정치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경제라는 게 어차피 정치에서 이제 법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경제는 실물이기 때문에 좌우 이념 없이 나라에 필요하다면 양적 완화든 아니면 긴축 재정이든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전 무조건적인 양적 완화도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네, 불황 타파를 위해서 우리 입법기관들이 열심히 좀 일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MG 티키타카 킬킬 콘텐츠 연구소 김윤환 대표,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김상천 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마로 잦아들었던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건소 간호사들이 나섰다고 하는데요. 윤강 리포터가 현장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달서구 보건소 방문 간호사와 함께 폭염 취약 어르신 댁으로 향했는데요. 제가 방문한 시각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댁의 온도계는 28도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어르신의 혈압과 혈당 등을 체크하는 기계와 건강물품을 가득 담은 방문 간호사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밤에 더운데 잘 주무셨어요? 예, 잘 자기를. 혈압 한번 재볼게요. 예. 이거는 콜 패치인데요. 이마나 목 뒤에 붙이시면은 온도가 내려가세요. 아. 더울 때 사용하세요. 예. 고마워요. 아이고, 고맙고, 또 우리 엄마 없는 줄 어시 반가워. 복지관이 최고 효과 장수지요. 복지관에 가면 이제 시원하게 얼마나 좋기노. 더우면 그거 가잖아. 더우면 따갈 때 또 물도 마시고 갔다 와가지고 또 물도 묻고 물도 낮에 또 찬물도 좀 묻고 뜨신 물도 좀 묻고 섞어 묻고 그래 또 밥도 한 번도 또 해비 아침부터 밤도 한 번 쉬고 많이 그런다. 선생님이 또 참 우리한테 잘해주는 기라 참 좋고 너무나 감사하는 게 참 잘한다. 그래 뭐 오자들 물 많이 묻고 오자들 너무 더울 때 나가지 말고 그 할 때 나가고 하라고 많이 딱 그거 하지. 선생님 보고 아유 고맙지. 나는 맨날 고맙다고 생각한다. 반찬 어딘가 더울 때 하기 싫어서 못 하거든 우리가. 얼마나 잘해준지 모른다. 어르신 그래도 수직 잘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행인데 그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 발생 안 하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죠. 네, 이 방문 간호사들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폭염 취약 어르신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안부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달서구 보건소 건강진진과에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 담당하고 있는 박가영입니다. 저희 달서구 보건소는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과 거동 불편자 등 1,600명을 대상으로 한여름에 영양 보충을 위해서 영양 곡물 선식과 같은 건강 물품과 폭염 피해 예방 교육 등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과 협력하여 독거 어르신 30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린 AI 스피커를 통해 화상으로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해 드렸고요. 또 지역 간호학과 학생들과 함께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드리고 인지기능 강화 활동을 위해서 아이스팩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희 달서구에는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은행 등 200여 곳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무더운 한낮에 쉬어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9월 말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동안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폭염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있습니다. 폭염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이 보건소 방문간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시의 무더위 쉼터가 1,200여 곳이 넘습니다.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은행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장소니까 무더위 쉼터 표지판 보시고 폭염 피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폭염은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데요. 네. 폭염 예방법을 달서구 보건소 남경희 방문 간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해 주시고요. 시원한 소재 밝은 옷으로 착용하고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차단하세요.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세요. 주변 사람 건강을 살피고 나와 가족, 동료 이웃의 건강을 살피고 응급환자 발생 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더운 시간대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보이고 택배와 배송업을 하시는 어쩔 수 없이 폭염에도 바깥 근무를 해야 되는 야외 근로자를 만나게 됩니다. 폐지 주우시는 어른들한테 파스와 물이라도 나눠드리면서 더운 시간대는 피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불쾌지수가 높더라도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모른 척 지나가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도와드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이 혼자 있는지 모두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더위에도 모두 다 힘내세요. 네, 이 폭염은 여름철 자연 재난입니다. 예방을 통해 위험 상황을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의 손길이 지역 곳곳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이 강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 씀씀이가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윤가영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른다고 하는데요. 대구의 경우 35도, 경주는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포항, 안동, 김천도 34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장마로 하천이나 계곡물이 많이 불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철 맞아서 물놀이 많이들 가시는데 주말에 계곡 찾게 되신다면 특별히 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28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